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숨 덜 수 있는 양시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연 상승세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수익을 더해줄 반짝이는 특종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좀 빠진 건 아닌데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시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지도 궁금해요. 지금 일시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3,000선, 코스피가 3,000선을 깼다가 다시 3,000선을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시 3,000선을 확인할지 내지는 3,000선 찍고 곧바로 반등에 나설지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갈지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여부가 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보셔야 돼요. 급하게 지금 당장 지수가 급등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기었다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종목 발굴에 주력하시고 종목에 대한 매집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종목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고요. 첫 순서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이 아쉽게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손절 매도가 됐습니다. ICD고요. 요즘 핫한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도 뭐 어제 오늘은 상승이 나왔던데 그렇죠.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갔던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실적도 좋고 성장 가치도 있고 경쟁력도 굉장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세가 워낙에 지수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건 안 좋은 종목이건 지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ICD도 뭐 제가 목표가를 손절가를 짧게 잡아냈습니다만 결국에 장중에 이제 손절가 터치를 했고 하지만 그래도 뭐 연이틀도 올라오면서 이제 저가는 제재권에 와 있는데 일단 ICD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일단 저점을 찍고 올라온 종목군으로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ICD도 마찬가지로 실적 대비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굳이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손절가가 16,500원 정도까지 제가 좀 올려드리고 16,500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들고 가시고 16,500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반등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 종목에 대한 저가면서는 아직은 해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는 뭐 말씀했던 종목들이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더라도 시장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또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저가면서는 아직 해보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전략까지 수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6,500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특종 꼽아왔잖아요. 네.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장기 소외 그리고 신성장 되겠습니다. 이 소외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진입한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외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외된 종목군들 많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시세는 좀 낮습니다만 여타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이제 시세가 많이 못 났던 굉장히 소외됐던 그런 종목이고 그렇게 소외된 종목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신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세는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외돼 있지만 이제 신성장으로 인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SPL셀 되겠습니다. 이 종목 태양광 관련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 뭐 바이든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이 SPL셀은 이제 S에너지가 이제 모기업인데 S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산업, 이제 수소 발전 산업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SPL셀 그러면 일단 수소 발전기 또 건물용 발전기 발전 산업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수소 에너지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수소 발전 산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 증시의 중심 축은 반도체를 선두해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특히나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 전기 자동차 시장보다도 시장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나 SPL셀 같은 경우도
것들은 이제 건물용 연료 전지를 생산한 업체인데 아직은 건물용 연료 전지 시장 규모가 무려 90%,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증축되는 건물에는 이렇게 연료전지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이러한 어떤 수소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이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용 연료전지를 중국에 수출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에서 강력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매출 규모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발전용 연료전기는 두산 퓨얼셀이라고는 업체 아시죠? 두산 퓨얼셀이 꽉 잡고 있는 업체예요. 그만큼 발전용 이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엄청난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업체도 SPLCL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연료전지 파워텍이 있는데 이 파워텍이 만들어지게 되면 발전용 연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아직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선박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발전용 연료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 안에서 뭐 수소차, 연료전지, 네. 2차 전지 뭐 많잖아요. 그 안에서 섹터별로 봐야 될지 종목별로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수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수소차 관련주를 제일 좀 탑픽으로 봐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수소 자동차 sek터들이 워낙에 지금 이제 축이에요. 뭐 전기차하고 이제 수소 자동차 섹터가 축이기 때문에 양쪽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전용 연료전지가 수소 자동차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수혜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소 정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정책이 나올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좀 탑픽으로 꼽으실 수 있겠네요. 탑픽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 탑픽 정도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두 번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장기 소외 종목으로 꼽아 오신 만큼 주가도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많지는 않지만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이제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반등의 흐름인데 현재 구간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위치가 1차 상승 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 조정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횡보세가 진행이 되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밀집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형태예요. 결국엔 뭐냐면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거의 중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소 에너지, 수소 발전기 관련주들의 경우는 수소 에너지 관련주로 언제든 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우리가 물량을 잡아놓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주가가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반등이 좀 강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목표가를 제가 46,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46,000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2단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46,000원 정도가 제시지만 이 46,000원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물량을 다 털면 안 되고 뭐 만약에 턴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만 털어내시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의 손절가는 제가 35,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가 요즘 변동성이 좀 커서 손절가를 좀 짧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어느덧 중간 바닥은 친 거로 보고 있어서 손절가는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주고요. 목표가 46,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SPLCL 목표가 46,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소외돼 있었지만 이제 모멘텀을 갖고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특종 SPLCL이었고요. 두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쌍끌이 매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수혜면 백신 치료제인지 아니면 뭐 집콕 언택트 이쪽인가요? 지금은 이제 언택트도 언택트지만 네.
백신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택트는 끝났나요? 네,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언택트 관련주는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파워는 그 파괴력은 좀 약화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내지는 백신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백신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백신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그 안에서 백신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종입니다.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SK케미칼 되겠습니다. 이 종목 화학 업종이긴 한데 네. 그 자회사 이슈로만 좀 많이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SK케미칼은 SK케미칼 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회사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이 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주가의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오늘 종가가 43만 5,500원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고가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이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거의 9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SK케미칼의 주가도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회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해 3분기 정도 선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정도 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SK그룹 자체가 실질적으로 SK를 그룹을 중심으로 내전 진출자라든가 3상을 통과한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노바백스 같은 이런 이제 백신이 지금 개발이 돼 있었죠.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CMO, 바로 위탁 생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과 더불어서 만들고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CMO를 통한 실적 개발, 실적과 그리고 백신 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성 두 가지 재료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3월달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재료가 세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 가치를 봤을 때 이 SK케미칼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높은 종목이고 고가권 종목이지만 여전히 성장성과 경쟁력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린이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본업이 또 화학이잖아요. 그쵸. 경기 민감주 화학 섹터가 잘 가고 있는데 그 본업으로 또 주가 모멘텀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 본업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본업을 보시면 안 되고 네. 철저하게 이제는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을 중심으로 이 회사가 옮긴 상태,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바이오제약 사업 부분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앞으로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된 기사들과 뉴스에 따라서 또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도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작년 여름에 10배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오늘 소폭 조정을 주긴 했는데 어떻게 볼까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제약주들 5배, 10배 오른 종목이 너무 많죠. 그리고 전반적인 증권 시장 자체가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기조 자체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낮지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개발이라는 재료가 만약에 부각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바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재료들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오르고 나서
저점에서 무려 이제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쉬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 구간은 쉬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 수렴형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바로 여기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 밀집대 상단에서 마지막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제가 48만 원 정도까지 제시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3만 5,500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목표가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만큼 상승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니까 48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3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8만 원도 조금 손절가는 좀 깊게 잡았는데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니까 손절가 38만 원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업보다는 자회사 이슈로 오르고 있는 SK케미칼 되겠습니다. 목표가 48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님. 내일 또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역시 내일도 장 마감 후에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무료 방송에서 우리가 오늘 체크를 해도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주도주입니다. 어떤 장세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주도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